팩트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하세요. 항상 방심할 때 틀리기 쉬운 거 아시죠? 네.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여자분들의 경우 임신이 어렵다. 어렵다. 네. 자, 가. 하나, 둘, 서이. 나 이걸 하려고. 뭐야? 왜냐면 색깔 뭐예요? 네. 저하증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살이 비대하게 찌고 네. 우울증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다음에 영양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아이한테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임신이 어렵기도 하지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먼저 건강 관리를 좀 하고. 네,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 얘기를 잠깐 꺼내자면 친구의 친구가 네.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참 있다가 들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어서 임신이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답인데. 두 분의 일단 말을 받고요. 일단 갑상선 저하증 아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의욕도 없고 짜증나고 우울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할 기가 어렵죠. 하늘의 바람 별을 따는데 이게 짜증나고 우울증 걸렸는데 몸에 손 대면 어디 맞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네. 어렵습니다. 네. 요즘 뭐 조금 야, 서러우시고. 이 만약에 답이 맞아도 네, 김진 네. 씨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리한데? 우리 진 씨가 다복한 가정을 이룬 비결이 뭐겠습니까? 맞네. 그렇습니다. 기분을, 눈치를 잘 본다는 거죠. 네. 딱딱 그때.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지만 저건 아니죠, 답이. 김진 씨 답은. 저는 저것도 뭐 상당히 일부는 영향 맞다고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네. 네.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그 수정란이 착상이 힘들고 또 착상이 되더라도 유산이 잘 됩니다. 호르몬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거나 또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정상이 1에서 4까지인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 2.5나 3 정도만 되어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좀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임신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임신을 하거나 또 인공 수정을 하는 것이 임신에 유리하게 되고요. 또 기능 저하증 상태에서 혹시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태어나는 아기가 산수를 또는 수학을 좀 잘 못할 정도로 지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유전이 되는 게. 실제로 그런 네. 영향까지 있군요. 이제 그렇구나. 임신 24주까지는 엄마가 주는 갑상선 호르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24주가 지나야 자기가 만드는 갑상선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게 신경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신경계 발달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요 갑상선 저하증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오히려 또. 네, 난임 클리닉에서는 이 검사가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맞아. 요즘 뭐 산전 검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엽산 같은 것만 해도 꼭 챙겨 먹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 진짜 예비 엄마 아빠들의 건강 관리가 먼저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목과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증상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재발을 잘 한다. 하여튼 나는 그러면 목과 눈이 튀어나오지 않는 항진증의 증상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눈이 이제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증은 한 15% 정도에서 네. 동반되니까 한 85%는 안구 돌출이 없는 상태로 항진증 증상을 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재발을 더 재발을 잘할 수도 재발을 있다. 잘한다. 자, 하나, 둘, 서이. 아니요, 저는 굳이 이야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15%라고 하지만 약간 심할 때 그럴 것 같고 치료를 계속 잘 받게 되면 관리만 잘하면 뭐 다시 뭐 재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애매하네. 저하증의 경우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고 항진증은 살이 빠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눈이 튀어나오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나 목과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재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면 안 된다 싶어요. 근데 진짜 목하고 눈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또 항진증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살아가면서 뭐 증상만 가지고는 제발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유무를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네요. 증상만 가지고는 네네네. 아무래도 이 목과 눈이 튀어나오는 게 가장 눈으로 식별하기 좋은 증상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아 실제로 그러면은 세상을 오래 살아보라니까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환자가 처음 왔을 때 네. 또는 치료 중에 목이 커진다든지 안구 돌출, 눈이 커지게 되면은 재발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갑상선이 다 낫는다 하더라도 계속 약을 아주 저용량으로 유지요법을 한다든지 또 약을 끊더라도 자주 검사를 해서 재발을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 아까 VCR에도 그랬잖아. 1월 3일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때부터 엄마까지는 안 좋으신데 뭐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 이건 좀 잘 들고 좀 선생님 말씀하시 좀 잘 들어봐.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 갑상선에 이렇게 걸리면 될 것 같아. 두 번 맞추면 이거 여기 귀에서 피 나겠어요. 두 번 다 맞췄잖아 그래 지금. 잘 맞추시네. 마지막 잘해. 할 말이 없네. 네. 혹시 뭐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목소리도 크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을까요? 네, 좀 괄괄하시죠. 갈갈하시네. 정말 갑상선이 너무 건강해요. 또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죠. 예, 항진? 왜요? 눈이 조금 튀어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항진증이 있으면 아까 성격이 좀 급해집니다. 갈 수도 있고. 욱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참을성이 만약에 100이 있었으면 네. 그 항진증이 걸리면 한 30 정도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어머. 이게 화를 참는 역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부인, 아들, 뭐 옆집 아저씨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성질이라 그럴까요? 네네. 화를 많이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치료가 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사람대로 돌아가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황진증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도 100이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늘 급하셨거든요. 네, 네. 늘 걸걸하시고 한결같으세요. 저는 네. 황진증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자, 갑상선 암은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착한 암이다. 착한 암이라 수술만 하면 평생 완치된다. 평생 완치. 자, 하나, 둘, 셋. 뭐야?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왜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TV에 어떤 연예인 분께서 갑상선 암을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착한 암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완치율이 높아서 착한 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라고 했어요. 세상에 나쁜데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착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착한 놈 있을 수도 있지. 나쁜 건 그냥 나쁜 거예요. 끝까지 뿌리를 뽑아가지고 재발하면 또 찾아내고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결국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치는 없다고 봅니다. 진정 좀 눈에 하세요. 광기가 설레네. 야, 제 양반이 저 황진증 아니야? 그러니까 얼면 그냥 발본 세원하겠다. 열이 좀 올라오는데. 정답 한번 들어보시죠. 원장님 정답은요? 오면 정답은 난리 났다. X입니다. 나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내과 시험 공부해야 돼. 인정합니다. 네,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기 때문에 네. 한 대다수, 적어도 90% 이상은 큰 문제 없이 평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사는 거지.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수명을 단축시킬 정도로 저희들을 의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드물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이미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전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만져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진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한 10년 또는 20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암들은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완치됐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10년, 20년 뒤에도 다시 재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고 또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갑상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 뭐 착한 남이네 또 다들 뭐 이런 거 정도는 있다더라 해도 역시 우리가 좀 항상 경계를 해야 하고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